저는 살인죄로 수감되어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박땡땡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조사를 하고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저의 사연이 기사화되어 진범이 잡히고 제가 무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에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벌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이 남자의 억울한 사정 뒤에는 대체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2015년 4월 23일) 신고 전화가 이제 경찰로 한 통 걸려왔는데요. 내용인즉슨 대구 금호강 둔치에 시신이 있다, 그런 신고였습니다. 살인 사건일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금호강 둔치 산책로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흔히 얘기하는 굴다리라고 하는 데 있죠. 다리 아래쪽이고 많이 으슥하잖아요. 또 공사 자재들 뭐 잔뜩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인적이 그닥 많지는 않은 곳입니다. 발견 당시에 이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보기에 참혹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하수관 옆에 그쪽에 피도 굉장히 많이 튀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피가 튀어 있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공격한 지점이라는 곳이죠. 그곳이. 즉 말하면 이곳이 범행 현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옮겨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당시 시체는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고요. 그 사망 원인은 다발성 머리 손상이었습니다. 총 4군데의 손상이 있었고요. 왼쪽 머리에도 3군데, 그리고 앞에, 뒤에, 오른쪽 옆머리 모두 합쳐서 총 17군데의 상처와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머리를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는 건데 진짜 너무 끔찍하네요. 근데 두들겨 맞은 거와 싸운 거랑 이게 구분이 되나요? 보통은 누군가 나를 때리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막죠, 이렇게. 막죠. 네. 그래서 팔에 네. 이 팔이라든지 아니면 그쵸. 손바닥, 네. 아니면 도망가려고 할 때 뒤돌아서게 되면서 어깨 또는 등 등에 네네. 손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다른 흔적, 다른 상처는 없었던 거예요? 아까 하수관이 머리 쪽에 있었잖아요. 네네. 이 머리 쪽으로 피가 튄, 이게 이제 비산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그 비산이란 말은 피가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게 머리 위쪽으로 있다는 거는 누워 있는데 네. 거기서 또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격을 서 있는 사람을 공격할 때 비산음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누워 있는 자세, 위쪽으로 그럼 하수관이 있는데 이미 넘어져서 그렇죠. 거기서 또 공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을 여러 번 가격을 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실려 있었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머리만 집중적으로 17군데를 계속 공격했다는 거는요. 네. 범인이 살해 의지가 엄청나게 공고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른바 흔히 말하는 죽어라고 때린 거예요. 죽어라. 네. 그런데 머리만 집중적으로 때렸고 방언이 없다는 얘기는 면식범 추정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비 같은 게 없었던 거. 네.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급습을 당해가지고 쓰러지고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한 17번 공격을 당한 걸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원한이 있다. 그래서 원한이 있는 면식범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한에 의한 살인인지 알려면 일단 피해자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신원이 확인이 됐나요? 불행하게도 그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얼굴은 뭐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네. 또 뭐 피해자 휴대폰, 지갑, 신분증 이런 게 주변에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증거는 결국 안 나왔나요? 뭐 흔적이나 뭐. 범인을 특정할 만한 예를 들면 지문, 네. DNA, 네, 네. 또는 흉기 이런 것들은 안타깝게도 당시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네. 작업복 상이었었어요. 작업복 상인데
무슨 공업이라고 써 있었어요. 어. 무슨 공업이라고 회사 이름이 네네. 적혀 있으니까 이제 형사들이 바로 그 회사로 찾아가서 네. 탐문을 하게 되죠. 네.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 말하기를 4월 5일 퇴근한 이후에 우리 회사로 출근하지 않는 그 직원이 한 사람 딱 있다는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뭐 그 현장 멀찌감치 좀 떨어진 곳에서 그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됐는데 가방 속을 경찰이 들여다보니까 아주 부패한 빵과 우유가 들어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출근했던 4월 5일 날 간식으로 나눠줬던 음식인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되면 이분이 누구인지 회사 측을 통해서 확인이 네. 되죠. 바로 29살 먹은 윤모 씨였습니다. 어리다. 29살이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젊은 청년인데 조금 너무 안 됐네요. 예, 안타깝죠. 이게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공장 측을 알아보니까 이 직원이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야간 근무 일을 하는데 아마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까지 일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5시에 끝나면 집에 가지 않고 3시간 더 잔업 근무를 합니다. 추가 근무를. 그래서 아이고. 통상 8시에 퇴근하는 그런 패턴으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성실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성실한 친구가 무슨 이렇게 원한 질들이 있었는지. 그러게요. 더 안타까운 거는 이분의 어머님께서 4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이고. 아버님이 시각장애인이신데 그 노인성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셔갖고 아이고. 이거를 돌봐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요양병원비를 대야 되는 쉽게 말하면 20대 청년 가장이었던 열심히 거죠. 사는 친구인데.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분이었죠. 4월 5일 출근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출근을 안 했고 그리고 먹지 않은 빵과 우유가 발견을 된 걸 보면 그때 이제 피살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건 4월 23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려 18일이나 지나서 발견이 된 거네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뭐 실종 신고를 하거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건가요? 이 시신이 발견되기 11일 전, 네. 즉 말하면 4월 12일 날 저 실종 신고가 됐는데 이 윤 씨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박모 씨라고 있었다고 해요. 그 박 씨가 그 친구하고 통화가 갑자기 끊겨가지고 열흘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해서 이제 윤 씨 집을 찾아왔었어요. 집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소식이 없으니까 대문에다가 이제 쪽지를 적어놓고 와요. 연락이 되면 나한테 바로 전화 좀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연락이 안 오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실종 신고는 가족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씨가 이 지금 사망한 윤 씨의 큰아버지하고 사촌 형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니까 빨리 실종 신고 좀 하십시오 하고 권장을 해서 실종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 친구 박 씨랑 윤 씨랑 되게 친했나 봐요. 윤 씨하고 박 씨는 중학교 때부터 완전히 중마고부였고요. 윤 씨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장례 치렀잖아요. 그때 박 씨가 뭐 장례식장에서부터 저 화장장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모든 일 다 봐주고 엄청나게 오해하고 가장 슬퍼해서 오히려 유가족들이 이 박 씨를 위로할 정도였다고, 그 정도로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하면은 너무 슬플 것 그렇죠. 같은데 대체 4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망한 윤 씨가 평소와 달리 좀 일찍 퇴근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8시까지 네. 잔업을 했는데 이날은 5시에 퇴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동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네. 일찍 가는지. 그랬더니 누굴 만날 사람이 있다라고 한 거라고 이제 진술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혹시 마지막 그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그렇죠.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그 윤 씨의 행방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CCTV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뭐 찍힌 게 있었나요? 공장 앞에 CCTV가 있었어요. 네.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윤 씨가 5시에 이제 퇴근하는 게 나와요. 그 모습이 나오고 그런데 네. 잠시 뒤에 또 다른 남자가 한 사람 그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둘이 나란히 걸어가던 남자가
05시 36분경에 시신 발견 장소 상격대교 부근인데 그 CCTV에도 보여요. 5시에 나와서 05시 36분까지는 쭉 같이 상격대교 앞에까지 걸어간 거죠.